근데 이 지도가 중요한 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지역은 똑같은 자리에 있을 텐데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형 지물은 크게 변하지 않죠. 뭐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가 갑자기 뿅 사라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지리도 있는데 예. 사실 지리학 안에는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어떤 전략적 입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만약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죠. 효율적으로도 못 가고. 저는 지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변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한 정확한 최신 지도를 보는 사람과 그냥 19세기 영국이 만든 거 가지고 그냥 세계를 보는 사람과 기업은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지도는요. 다른 하고 공유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안 와. 한다고요? 그거 치사하네요. 왜 공유 안 해줘요? 나만 보고 싶은 지도 이런 걸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포르투갈 위치도 별로지 않습니까? 유럽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헬리케라는 왕자가 지도학교를 만들고 항해와 탐험을 시작해요. 그래서 동양으로 가는 아프리카를 거쳐가는 항로 개척에 앞장서죠. 근데 당시 지도가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기거든요. 맞습니다. 지식은 무기예요. 진짜 지혜와 지식이 담긴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물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하고도 공유를 안 한 겁니다. 지도자만 지도를 갖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필요하잖아요, 항해하려면. 그러면 배에다 그 지도를 사용하게 하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아놨어요. 못 가져가게. 혹시라도 항해하다 침몰했을 때 선원은 죽더라도 지도는 사라져야 적에게 안 넘어가잖아요. 유출되게 하지 않으려고요. 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의 지도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데요. 페르메일의 그림을 보시면 그 뒤편에 다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페르메이르가 생활했던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무역 강국이 되고 어떤 세계적인 그런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식 제도나 어떤 발달된 항해 기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네덜란드의 온 국민들이 집집마다 지도를 걸어놓고 자신들의 메타 지리를 성찰하고 또 새로운 지도를 보는 그런 문화들이 확산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영국도 그렇고 모두 국민들이 항상 지도를 보면서 새로운 어떤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또 자신의 지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만드는 힘,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어떤 국가의 국력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요즘 세상은 어떤 국가를 단위로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맞죠. 기업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해서 세계로 나가는 이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업과 지도력 이 두 개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만난 여러 분야의 인물들 중에 가장 지도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 기업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와. 예를 들면 미국이 구글이라는 여러분들 검색 엔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구글 처음부터 그렇게 압도적인 검색 엔진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글이 2005년경에 굉장히 급성장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구글이 검색어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4분의 1이 공간, 어디, 지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를 간파해요.
맵스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지도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국으로 몰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국맵을 론칭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러면서 국만 떡상한 게 아니에요. 이 국맵에 기초해서 자율주행, 뭐 에어, 그렇죠? 또 이런 많은 IT 서비스 회사들이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지도의 세계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전 세계 국가를 사용하는 국가로 급속하게 확장하는데 맵이 큰 역할을 했다. 오늘 혁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맞아. 지금 21세기도 여전히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메타지리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어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해외 매각된 그런 기술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통화나 뭐 데이팅 앱 이런 걸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대표가.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마케팅할 돈도 없고 아니야 뉴질랜드에서나 한번 좀 시도해 볼까? 근데 엔지니어가 실수로 이거를 뉴질랜드에서만 이거를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글로벌 앱으로 잘못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요. 대만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앱을 사용해서 갑자기 중동이 확대가 된 거예요. 실수가 거의 기적이 된.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다들 그렇게 실리콘밸리랑 유럽만 가시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세계 지도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또는 우리나라 뭐 경제 신문에서 다루는 지역은 항상 미국 아니면 유럽이잖아요. 맞아. 기껏해야 중국, 일본. 그런데 진짜 큰 기회는 제3세계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IT는요. 스마트폰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자일 때 소비자예요. 인구가 엄청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국가의 면적에 상대화시켜서 만든 핸드폰 사용 인구를 표시한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 지금 인도가 이만한데요? 인도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그중에서 젊은 층이 거의 40%가 넘고요. 그래서 인도는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크게 보이는 지역이 또 있죠. 중국과 더불어서 인도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 네. 그중에서도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크게 표현되어 있는 지도죠. 와.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페이스의 3, 4위를 달리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 IT가 발달했을 때 우리는 그냥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 반도체 기술 강국 중요하지. 근데 물론 기술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북미 캐나다가 이렇게 큰 지도를 보는 기업은 이런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주로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새로운 곳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우리가 사와야 돼요. 그렇다면 기존처럼 맨날 미국이나 뭐 유럽이 어떻게 가는지를 따라하는 그런 시대를 좀 이제 넘어서 우리의 눈으로 좀 세계지도 보고 내가 종사하는 업종 또는 내가 있는 분야에서 새롭게 앞으로 부상할 곳이 어딘지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곳이 어딘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네.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새 어떤 말이 유행하고 있냐면 요새 지리학계에서는 알타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타시아? 네. Alternative Asia입니다. 대안적 아시아. 좀 새로운 지명, 또 새로운 메타질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큰 나라들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같이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알타시아라는 이름을 준 거거든요. 자, 일단 중국 주변에 있는 좀 잘 사는 나라들 기술 강국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대만? 대만. 그렇죠. 그리고 일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네. 사실 이 3국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 장악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래서 기술력 좋아요. 자, 그리고 이 또 시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일할 노동자도 필요하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 인도. 네. 그렇죠. 그죠?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렇죠.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만 해도 각각 2억이 넘습니다. 이게 시장이 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곳이 바로 동남아예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메타지리 쪽에서 소외된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아까 IT의 측면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하나만 해도요. 이 2차 전지의 중요한 원료인 니켈이 세계 매장량 1위예요. 그리고 보크사이트를 비롯해서 구리 뭐 이런 다양한 광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거의 2억 8천만 명이잖아요. 또 중요한 게 또 인도와는 다르게 또 환경이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열대 우림이 남아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파트너로 했을 때 약간 우리의 든든한 식량 창고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IT와 또 어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또 원자재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동남아가 아닌가 싶고요. 아세안, 동남아의 어떤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니까 좀 이 동남아, 이 아세안을 좀 주목을 하시고 또 이곳에서 기회를 찾으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아세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하면서 거의 한두 페이지에서 다뤘던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중요하고 크고 또 실제로 또 우리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에서 이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미국, 유럽이 거의 한 70% 이상이고요. 중국 조금 있고요. 정말 1%, 2%. 너무 작다. 근데 쌀국수, 아오자이 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기회가 엄청 많은데 이 잘못된 메타지리로 인해서 이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회 제공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론 지도만 본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지도를 펼치고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실제로 지도를 펼치고 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갖게 되는 성공의 어떤 질과 또 그 기회는 이제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